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젠슨 황이 새로운 것을 발표를 했었죠.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저희가 또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 행사가 있었던 호텔에 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보고 싶었어요.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저희가 이렇게 줄을 쭉 따라가는데 저희 앞에 이제 그 한국 기자분이 이렇게 카메라 들고 가시다가 이거 어떡하냐고 도대체. 뭐 젠슨 황의 연설이 뭐 또 일각에서는 또 별게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MC 강민석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그 엄청난 융합 전시회가 열렸었죠. 네, 세계 최대 정보통신 기술 융합 전시회인 CES 2025가 저희 민트로봇에서 또 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경험한 CES 2025에 대한 리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강영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영석 대표님 뭐 엄청 바쁜 한 주였죠? 예, 뭐 지금도 정신이 없어서 몽롱합니다. 지금도. 네. 저희가 이제 CES 2025에 처음 참가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일단 CES에 이제 참가한 첫 인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예, 뭐 일단 저도 처음 참가해봤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미국 본토에 좀 처음 가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느꼈던 것은 뭐 어마어마하다. 진짜 뭐 거의 뭐 도시 전체가 맞아요. 뭐 올림픽이 열리는 거랑 네. 비슷하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이 이제 CES 관련 일론들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도시 전체가 그냥 한 주 동안은 그 일만 하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그 스케일이 일단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 그 엔비디아에서 아시다시피 젠슨 황이 새로운 것을 발표를 했었죠.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저희가 또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 행사가 있었던 호텔에 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보고 싶었어요.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정말로 줄이 정말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면 2km 정도? 네, 2km 맞아요. 정도 줄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줄을 쭉 따라가는데 가도 끝이 없어가지고 가다 저희 앞에 이제 그 한국 기자분이 이렇게 카메라 들고 가시다가 이거 어떡하냐고 도대체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사실 뭐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 다 이제 소식을 접하긴 했습니다만 뭐 역시 주제 자체가 거의 뭐 AI와 로보틱스가 굉장히 가장 많이 이제 부각받았던 만큼 뭐 젠슨 황의 연설이 뭐 또 일각에서는 또 별게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쪽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을 조금 해볼 수 있는 좋은 뭐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번 CES는 이제 로봇 외에도 사실은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혹시 눈길을 사로잡은 그런 뭐 로봇이 아닌 분야가 혹시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사실 뭐 이제 로봇을 하다 보니까 로봇 위주로만 봤어요. 그래서 뭐 물론 CES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소비재 제품에 대한 쇼기는 한데 사실 소비재 제품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정말 5만 가지가 다 나온다고 보면 되고 뭐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는데 사실 로봇 외에 제가 뭐 딱히 봤던 건 솔직히 없어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컨슈머 제품이랑 로봇이랑 결합된 그 로보락. 맞아요. 뭐 그런 건 당연히 봤죠. 이제 저희가 있었던 또 이제 건물에 마침 로보락이 참가를 했었고 저도 예전에 이제 했었던 프로젝트 있다 보니까 로보락은 가서 제가 직접 이제 봤는데 재밌었어요. 이제 로봇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도 만드는구나. 저렇게도 제품화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뭐 제품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뭐 사실 그 로보락에서 이번에 혁신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주목을 받았던 게 기존에 이제 그 청소기 로봇에다가 로봇 팔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한 무엇인가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뭐 딥러닝 기술을 융합을 해서 뭐 쓰레기를 갖다가 빨아들일 수 없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집어다가 이제 쓰레기통에 넣든지 정리를 해주든지 하는 그런 데모를 보였죠. 저희 입장에서는 로봇 팔이 이제 로봇 청소기에 달린 거였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제 저도 많이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봤는데 뭐 신박했어요. 이렇게도 하는구나. 굉장히 로봇 암이 굉장히 조그맸었죠. 뭐 거의 뭐 한 뼘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 정도를 만들었는데 좀 대단했어요. 이제 그 조그만한 거를 청소기에 넣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좀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그러면은 네. 요번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 트렌드를 보면서 혹시 저희 민트 네. 로봇에 이제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 같은 게 혹시 있으셨는지? 뭐 사실 CES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좀 각각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흔히 아는 거는 대기업들의 이제 기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CES가 좀 의미 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뭐 자동차 업체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뭐 토요타, 혼다, 뭐 현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볼 수 있는 거 하나.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처럼 이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초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했던 거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어떠한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뭘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일반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CES가 크게 세 가지 홀에서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LVCC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뭐 대기업들 네. 막 이렇게 그래서 메인 행사가 사실 그쪽에 있었고, 저희가 있었던 이제 베네시안 이제 컨벤션 센터는 거의 이제 초기 기업 위주로 이렇게 네. 있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다른 나라의 초기 기업은 뭘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네. 다 봤어요. 정말 그 베네시안 컨벤션 센터에 있는 건 한국 기업은 물론 이제 다른 나라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봤었고요. 역시 트렌드 자체는 거의 절반 이제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절반 이상의 회사 앞에 AI 파워드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 AI 파워드 뭐뭐뭐, AI 파워드 뭐뭐뭐, AI 파워드 뭐뭐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기업들이 정말 많아서 아 역시 이제 뭐 AI 기술이 대세구나.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그전에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응용 범위에 대한 게 굉장히 넓어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둘러보긴 했었는데요. 이게 뭐 한국 기업들은 보통 이제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컨슈머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가 좀 어렵고 네. 기술을 위주로 이제 그렇죠. 소개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네. 미국이라든지 해외 쪽은 그 네. 기술을 컨슈머로 적용을 해가지고 나온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맞아요. 저는 뭐 사실 처음 참가하다 보니까 되게 이게 원래 이런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 이제 메인 행사가 열리는 LVCC 쪽에서는 워낙에 큰 기업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러려니 이제 했는데 이제 스타트업이 나오는 데는 사실 이게 어떤 전시회라기보다는 그 국가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우리가 막 한국관 뭐 무슨 관에서 국가별로 관을 만들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경쟁력을 표출하기 위한 국가 경쟁 장소. 네. 좀 그게 이제 특히 저희가 있었던 게 이제 2층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1층이 이제 유레카 파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엑스포 수준이었고 2층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 2층은 그나마 국가관이 있었지만 국가관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훨씬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좀 정상적인 이제 전시회였는데 유레카 쪽은 진짜 거의 무슨 국가 쇼? 그쵸,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와 이게 원래 이런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컨슈머 쇼여가지고 사실 원래는 이제 소비 제품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유독 한국 같은 경우는 소비 제품이 아니라 기술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유레카관 같은 쪽에는 한국은 거의 모든 지자체 이름이 거의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레카 파크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점령했었고 사실 2층에 있었던 한국관까지 밑으로 내렸으면 그냥 거기를 한국관으로 불렀었을 거예요. 기업이라기보다는 관들이 많이 나왔죠. 나고 또 이제 인상 깊었던 건 학교가 나왔는데 이게 컨슈머 쇼인데 왜 학교가 나오는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생소했어요. 뭐 기술을 보여주려고 나온 건 충분히 이해는 갔으나 사실 완제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 애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좀 그래서 원래 이런 거면 그러려냐고 보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컨슈머 쇼랑은 조금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번 그럼 CES에서 혹시 성과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 아니, 뭐 솔직히 제가 뭐 성과를 바라고 간 거는 아니었고 어떤 그런 고객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졌나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CES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했던 거는 저희 이제 로봇 암 제품을 네. 팔기 위한 걸 첫 번째로 이제 했었죠. 그 로봇암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같이 보여줬던 전시회였는데 첫 번째로 그래도 물론 제가 뭐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또 한국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로봇을 아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오시니까 저희 로봇을 그래도 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뭐 좋은 기업들 또 큰 기업들과 물론 그 자리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포스트를 좀 볼 수 있는 영업을 좀 했다는 게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건 아시겠지만 저희가 되게 좀 재밌는 신기술을 많이 가져 나와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가 큰 모니터가 하나 있고 작은 모니터가 하나 있었는데 네. 큰 모니터에 그거를 띄워놨더니 오시는 분들이 전부 명찰의 박사, 예. 닥터 분들만 다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그 예. 내용을 알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너무 좀 기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해외 닥터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셨다는 건 물론 이게 비즈니스랑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얘기기는 한데 해외 닥터분들이 오셔가지고 나 여기에 대해서 학위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약간 이러셨던 그렇죠. 분들, 뭐 메타 직원분들도 오셔가지고 뭐 인터레스팅하다고 설명하더니 막 뭐 어쩌고 메이크 센스 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이제 가서 약간 그런 거를 좀 논의했던 거는 뭐 비즈니스랑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기술에 우리, 있어서는 되게 맞아요. 진보적이었구나. 네, 우리 기술이 그래도 해외 선도에서 좀 그 박사님들한테 흥미를 보이고 인정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거는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저희 한국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도 네. 같이 물론 갔었지만 저기 농작물 수확하시는 그런 농업 테크 쪽에 예, 있으신 맞아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지 네. 않습니까? 네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이제 농작물 수확하신다는 회사를 다 만나고 왔었고 그 중에 한국 좀 재밌었던 회사가 원래 이제 저희 로봇을 쓰셨던 네. 회사니까 그 메타파머스라는 분이 또 저희 회사랑도 원래 또 이게 히스토리가 좀 그쵸, 있는 회사지 예, 않습니까? 대표분도 처음 뵙고 이제 왔어요. 또 그분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축하드리게도 뭐 이제 혁신상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회사 만든 것 제품도 많이 보고 어떤 문제점과 어떤 점을 우리가 좀 프로바이딩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쪽에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우리 로봇을 좀 많이 써줄 만한 회사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제 AI 기술이 조금 발전하면서 로봇을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게 쉬워진 거예요. 이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생태계가 좀 잘 돌아갈 것 같다. 이게 조금 더 어떻게 얘기하면은 사실 컨슈머 레벨의 로봇 제품을 이제 진짜 이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 앞단에 있는 저희 같은 생태계 플레이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이 제품을 팔 회사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니까 앞단 생태계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네. 2026년 내년에 만약에 네네. 민트로봇에서 CES를 나간다면은 일단 나가기 네. 전에 네. 나갈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나간다면 어떤 전략으로 나갈지 이제 네. 한번 다녀와 보셨으니까 다 알았죠. 이제 네. 대충 트렌드 뭐 알았는데 어떤 전략을 만약에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사 입장에서 로봇 플랫폼이라는 생태계의 입장은 고수할 거예요. 저희가 그 앞 단계까지 갈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그 앞 단계는 이제 여기가 잘 되려면 여기 지금부터 10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벌써 업력이 있다 보니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차라리 회사를 닫고서 새로 만든 다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그 앞단 생태계 분들은 로봇을 만드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로봇을 사와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입혀서 쓸모를 만드시는 분이라 네. 저희 회사의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 생태계로서 참가를 할 거는 맞는데 다만 로봇만 갖고 나가면은 모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뭔가 킬러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하나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 활용됩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활용을 직접 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 로봇을 쓰면 이런 게 가능하고 우리는 이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당연히 하드웨어 기술이 아니라 다 소프트웨어 기술이죠. 딥러닝이든 뭐든 간에 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고 제가 이번에 강조했던 것도 로봇 자체는 하드웨어지만 하드웨어의 가치는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고 아마 킬러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꼭 만들어서 갈 거예요.
뭐 얘기했던 뭐 진짜 뭐 고기 굽는 로봇을 만들든지 잘 될 것 같은데 고기 굽는 로봇 좀 너무 해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게 뭐 삼겹살 구워준다든지 네. 고기 먹으라고 주죠. 1층에는 그 와인 에어라이징하는 거 갖고 온 회사도 있는데 와인 계속 주거든요. 우린 고기를 주겠다. 해가지고 코리안 스타일 바비큐 로봇 해가지고 고기 굽는 거 갖고 하고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여주면은 저희가 이제 뭐 로봇 하드웨어를 파는 이제 플랫폼 생태계의 회사지만 우리 로봇이 이렇게 잘 쓰여질 수 있고 그 기술력을 소프트웨어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충분할 것 같고 사실 여유가 된다면은 파빌리온관 이제 그 파빌리온 간보다는 단독 부스로 나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알아봤더니 돈이 거의 뭐 그거는 뭐 상황 봐서 뭐 정말로 그 가치가 있다면 하는데 솔직히 저희처럼 이제 좀 뭐 영세한 회사 입장에서는 거기서 단독 참가할 수 있는 회사들은 기본 상장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상장사들조차도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 관에 있어요. 뭐 있는 뭐 로보락을 비롯해서 한국에 또 뭐 나왔죠. 인바디 나왔었고 뭐 바디프렌드 있었던 것 같고 다 상장사지 않습니까? 예, 이런 회사들조차도 스타트업이구나. 근데 또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스타트업에 대한 연수 제한이 또 있다 보니까 저는 그건 좀 굉장히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번 예전에 일본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스타트업의 기준이 30년이라는데 걔네들 뭐 하나 하려면 그 정도를 파야 될지 결과를 낸다는데 그런 7년에 대한 제약을 두면 그 이후에 회사들에 대한 성장을 이제 지원을 국가적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단한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아마 국가 경쟁력을 과연 그렇게 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전시회였습니다. 뭐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다시 알게 됐고 엄청난 그 국가 경쟁력과 이제 국가 규모, 그다음에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을 잘 느꼈던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참가 업체가 아니라 참관 업체로서 좀 참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